우리는 종종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자신을 책망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좁을까? 내가 왜 이렇게 용서를 못하지? 나는 정말 나쁜 사람인가 봐.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하지만 여러분, 미움이라는 감정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신을 당했을 때, 우리는 분노하고 미워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증거이고, 우리가 감정을 가진 인간이라는 증거입니다. 저 역시 과거에 깊은 미움을 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직장에서의 일이었습니다. 제가 몇 년간 공들여 준비했던 프로젝트를 동료가 가로채어 자신의 공으로 만들었고, 그로 인해 승진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정말 분노했습니다. 밤마다 그 동료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 사람이 당할 만한 일을 상상했습니다. 출근길에 그 사람을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망가졌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작 그 동료는 여전히 밝은 얼굴로 회사에 다니고 동료들과 웃으며 지냈는데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서 늘 피곤했고 집중력이 떨어져 실수가 잦아졌으며 심지어 가족들에게도 짜증을 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미움의 불이 상대방이 아닌 저 자신을 태우고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미움은 참 이상한 감정입니다. 우리는 분명 상대방을 향해 그 감정을 쏟아붓지만 정작 그 무게를 지고 가는 건 우리 자신입니다. 상대방은 아무렇지 않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 사람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소진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 사람이 가장 먼저 떠오르고 밤에 잠들기 전 마지막 생각도 그 사람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가 미움이라는 감정에 모두 쏟아지는 겁니다. 미국의 한 심리학자가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누군가를 강하게 미워하는 사람들의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평균보다 월등히 높았고 이들은 불면증, 두통, 소화불량 등 다양한 신체적 증상을 겪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들 중 대부분이 자신이 미워하는 대상과 실제로 마주치는 시간은 하루 중 몇 분에 불과했지만 그 사람을 생각하는 시간은 몇 시간에 달했다는 겁니다. 결국 미움은 상대방을 공격하는 무기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올가매는 족쇄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미워하게 되는 걸까요? 미움의 뿌리를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생각보다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분노처럼 보이지만 그 밑에는 상처, 배신감, 무력감, 불공평함에 대한 인식, 그리고 때로는 자존감의 상실까지 숨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상처를 줬을 때 우리는 그 고통을 어떻게든 해소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가장 쉬운 방법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겁니다. 미움은 어떤 면에서 우리를 보호하는 방어기제이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그래서 나를 아프게 한 거야 라고 생각하면 적어도 내가 부족해서 그런 일을 당한 게 아니라는 위안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는 게 있습니다. 미움은 단기적으로는 우리를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를 갉아먹는다는 사실입니다. 미움을 품고 있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과거의 그 순간에 갇혀 있게 됩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세상은 변하는데 우리만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이렇게 미워하는 건 당연해. 그 사람이 나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용서할 수 없어. 네,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줬다면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느끼는 여러분을 절대 비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가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 미움이 과연 여러분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고 있냐는 겁니다. 그 미움을 품고 있으면서 여러분은 행복하신가요? 평화로우신가요? 자유로우신가요? 제 친구 중에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10년 넘게 자신의 형제를 미워하며 살았습니다. 부모님의 유산 문제로 다툼이 있었고 그 이후 연락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명절에도 만나지 않았고 심지어 그 형제의 이름조차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그분이 큰 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는 동안 그분은 많은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형제를 미워하면서 보낸 시간들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를요. 나는 형을 벌주기 위해 나 자신을 감옥에 가둔 거였어. 그분이 제게 했던 말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동안 정작 형제는 자신의 삶을 살았고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 미움 때문에 가족 모임도 피했고 명절도 편히 보내지 못했으며 부모님의 임종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미움이라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둔 겁니다. 다행히 그분은 병을 이겨내고 지금은 형제와 연락하며 지낸다고 합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야. 만약 그때 죽었다면 나는 평생 후회만 안고 갔을 거야.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미움을 놓지 못하는 걸까요? 왜 우리는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보다 미워하는 것을 선택하는 걸까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미움을 놓으면 마치 상대방이 이기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용서하면 저 사람은 아무 벌도 받지 않고 편하게 사는 거잖아. 그건 불공평해. 이런 생각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한 행동이 괜찮았다고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용서는 내가 한 행동은 잘못했어.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 일로 나 자신을 괴롭히지 않을 거야 라고 선택하는 겁니다. 용서는 상대방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주는 자유입니다. 미움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다시 가볍게 걸어갈 수 있는 자유 말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미움은 불을 들고 남을 태우려는 것이다. 그러나 결국 그 불에 타는 건 자기 자신이다. 이 말씀이 깊은 이유는 단순히 미움이 나쁘다는 도덕적 교훈을 넘어서 미움이라는 감정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우리는 그 불을 상대방에게 던지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불은 우리 손에서 출발하고 우리 마음에서 타오르며 결국 우리 자신을 태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미움의 불이 타오르고 있다면 잠시 멈춰 서서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 불이 나를 따뜻하게 해주고 있나요? 아니면 나를 태우고 있나요?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아마 대부분의 경우 그 불은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태우고 있을 겁니다. 우리의 건강을, 우리의 행복을, 우리의 평화를, 우리의 시간을 모두 태우고 있을 겁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분노와 미움을 품고 사는 사람들은 심장병, 고혈압, 우울증, 불안장애 등의 질병에 걸릴 확률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미움은 단순히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독소와 같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지속적으로 분비되면서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염증 반응을 일으키며 결국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미움을 품는 것은 마치 독약을 마시면서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얼마나 정확한 비유인가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미움을 놓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누군가 여러분에게 그냥 용서해, 미워하지 마라고 말한다면 아마 화가 날 겁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냥 용서하라고 쉽게 말하네. 네, 맞습니다. 용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깊은 상처를 받았다면 용서는 거의 불가능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무조건 용서하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대신 여러분이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그 감정과 함께 머물면서 천천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움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그 감정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저 사람을 미워하고 있어. 그리고 그건 당연한 감정이야.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정을 억압하고 부정할 때 그 감정은 오히려 더 강해집니다. 하지만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감정을 조금씩 다룰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미움의 원인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 밑에는 우리의 상처, 우리의 기대, 우리의 가치관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약속을 어겼을 때 우리가 화가 나는 이유는 단순히 약속을 어겨서가 아니라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신뢰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는 단순히 손해를 봐서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과 가치가 무시당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미움의 원인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조금 더 명확하게 자신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해는 치유의 시작이 됩니다. 아, 내가 화가 난 건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 신뢰가 깨진 게 너무 아팠기 때문이구나. 내가 미워하는 건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무시당했다는 느낌 때문이구나.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명확히 이해하면 우리는 그 감정을 조금씩 풀어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상대방의 관점에서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어려운 단계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아프게 한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게 느껴지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변명하거나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를 아프게 한 그 사람도 어쩌면 자신의 상처와 두려움, 무지함 속에서 그런 행동을 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에게 심한 말을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그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자신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 사람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 사람도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이해는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부드럽게 만듭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자비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비심은 단순히 착한 마음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존재에는 우리를 아프게 한 사람도 포함됩니다. 저 사람도 고통받고 있구나. 저 사람도 행복하기를 바라.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자비심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의 행복을 바라라고? 말도 안 돼.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는 게 있습니다. 자비심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비심을 갖는 순간 우리는 미움의 무거운 짐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미움은 우리를 상대방과 묶어놓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우리는 그 사람과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우리의 생각도 따라가고 그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의 감정을 흔듭니다. 하지만 자비심을 가지면 우리는 그 끈을 끊을 수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저 사람의 행동에 내 감정을 맡기지 않을 거야. 나는 나의 평화를 선택할 거야.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오랫동안 미워했던 사람을 우연히 길에서 마주쳤는데 이상하게도 아무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 순간 말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분노가 치밀었을 텐데 그냥 지나가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자유로워진 순간입니다. 미움의 불이 꺼진 순간입니다. 하지만 이런 자유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미움을 놓는 것은 긴 여정입니다. 때로는 한 걸음 나아갔다가 두 걸음 뒤로 물러나기도 합니다. 어떤 날은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다음 날 다시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고 감정은 직선으로 나아가지 않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조금씩 천천히 자신의 속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미움을 놓는 과정에서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이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제 자신을 책망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용서를 못하지? 왜 나는 이렇게 마음이 좁을까?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미움을 느끼는 저 자신도 상처받은 사람이라는 것을요. 저도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화가 나는 건 당연해. 내가 상처받은 건 내 잘못이 아니야. 천천히 가도 돼. 여러분도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나는 미움을 느끼는 것도 괜찮아. 하지만 나는 그 미움에 갇혀 있지 않을 거야. 나는 천천히 나아갈 거야.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은 치유의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부드럽게 대할 때 우리는 타인도 부드럽게 대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자신을 용서할 때 우리는 타인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용서할 수 없어. 그 사람이 한 짓은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야. 네, 이해합니다. 어떤 상처는 너무 깊어서 용서가 불가능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에게 무조건 용서해야 한다고 강요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용서하지 않는 것과 미워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요. 용서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미움을 놓을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한 일을 용서하지 않아.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너를 미워하면서 나 자신을 괴롭히지 않을 거야. 이것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행동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우리 자신을 미움의 감옥에서 풀어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롯이 우리 자신을 위한 선택입니다. 미움을 놓는다는 것은 상대방이 한 행동이 괜찮았다고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미움을 놓는다는 것은 그 뜨거운 석탄을 내려놓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 자신을 대지 않기 위해서요. 우리가 미움을 붙잡고 있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치유될 수 있습니다. 제 지인 중에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젊은 시절 사업 파트너에게 배신을 당해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집도 잃고 가족도 힘들어했으며 몇 년간 빚을 갚으며 살았습니다. 그분은 당연히 그 파트너를 깊이 미워했습니다. 밤마다 복수를 꿈꿨고 그 사람이 망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분은 열심히 일해서 빚도 갚고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평화는 찾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그 파트너 생각만 하면 분노가 치밀었고 그 감정이 일상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느 날 그분은 우연히 그 파트너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파트너도 결국 사업에 실패했고 건강도 안 좋아져서 힘들게 살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분은 처음에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고 합니다. 잘 됐어. 인과응보야.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10년을 기다렸던 그 순간이 왔는데
전혀 기쁘지 않은 겁니다. 그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상대방의 불행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날 밤, 그분은 오랜 시간 혼자 생각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미움에 사로잡혀 보낸 시간들을요. 그 시간 동안 자녀들이 자라는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아내와의 관계도 소원해졌으며, 자신의 건강도 망가졌습니다. 복수를 꿈꾸느라 정작 자신의 삶은 제대로 살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만 놓아주자. 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날부터 그분은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여전히 쉽지 않았지만 매일 아침 일어나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는 미움에 빼앗기지 않겠다. 몇 달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족과의 관계가 좋아졌고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으며 무엇보다 잠을 푹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치 어깨에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용서했다고는 말할 수 없어. 아직도 그 일을 생각하면 화가 나거든. 하지만 더 이상 그 화가 내 삶을 지배하지 않아. 그것만으로도 나는 자유로워진 거야.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치유는 완벽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미움을 완전히 없애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과거의 상처가 떠올라 아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미움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감정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미움을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 책을 읽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제 경험을 통해 배운 몇 가지 방법들을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감정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매일 밤 자기 전에 5분이라도 시간을 내서 오늘 하루 느낀 감정들을 글로 적어보세요. 특히 미움이나 분노를 느꼈던 순간이 있다면 그 순간을 자세히 기록해보세요. 오늘 아침 출근길에 그 사람 생각이 났다. 그래서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았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다 보면 우리는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미움이 더 강해지는지, 어떤 생각이 미움을 불러일으키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인식 자체가 변화의 시작입니다. 처음에는 감정을 글로 쓰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글쓰기 자체가 치유의 과정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우리가 감정을 말이나 글로 표현하는 순간 그 감정은 조금씩 힘을 잃습니다. 머릿속에서만 맴돌던 생각들이 종이 위에 적히면 우리는 그것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었구나. 두 번째는 명상이나 마음챙김 연습입니다. 명상이라고 하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눈을 감고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는 겁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끼면서 떠오르는 생각들을 그냥 흘려보내는 거죠. 처음에는 2에 3분만 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하는 겁니다. 명상을 하면서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은 끊임없이 변한다는 것을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가도 잠시 후면 사라집니다. 미움이 강하게 느껴졌다가도 호흡에 집중하면 조금씩 약해집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감정의 관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 지금 내게 분노가 찾아왔구나. 하지만 이것도 지나갈 거야. 이런 태도를 갖게 되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감사 연습입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미움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감사라니요. 하지만 이것이 정말 효과적입니다. 매일 아침이나 저녁에 자신의 삶에서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맛있는 커피를 마셨다.
가족이 건강하다, 이런 것들이요. 감사 연습을 하면 우리의 뇌는 조금씩 변화합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감사를 느낄 때 우리 뇌에서는 세로토닌과 도파민 같은 행복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긍정적인 감정들이 쌓이면 부정적인 감정인 미움이나 분노가 자리 잡을 공간이 줄어듭니다. 마치 방에 좋은 가구들로 채우면 나쁜 것들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지는 것처럼요. 네 번째는 신체 활동입니다.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하고 엔도르핀이 분비됩니다. 격렬한 운동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가벼운 산책, 요가, 스트레칭, 이런 것들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몸을 움직이면서 머릿속에 부정적인 생각들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저는 과거에 미움에 사로잡혔을 때 매일 아침 30분씩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걸으면서도 계속 그 사람 생각만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주변의 풍경에 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들, 하늘, 지나가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조금씩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산책하는 그 30분만큼은 미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30분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미움이 너무 깊어서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면 상담사나 심리치료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약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사랑하는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때로는 제3자의 객관적인 시각과 전문적인 조언이 큰 도움이 됩니다. 저도 과거에 상담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럽고 창피했습니다. 내가 이런 것도 혼자 해결 못하나 하는 자책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담을 받으면서 저는 제 감정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고 새로운 관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상담사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여기 온 것은 당신이 치유되고 싶다는 증거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변화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빨리 치유되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깊은 상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급하게 용서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자신에게 시간을 주세요. 어떤 날은 괜찮다가도 어떤 날은 다시 미움이 치밀어 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상입니다. 치유는 직선이 아니라 나선형으로 진행됩니다. 때로는 뒤로 가는 것처럼 느껴져도 실제로는 조금씩 위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어린 시절 받은 상처들이 성인이 된 후에도 계속 영향을 미쳤고 그분은 오랫동안 부모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분은 30대에 상담을 시작했고 40대 중반이 되어서야 비로소 어느 정도 평화를 찾았습니다. 10년이 넘는 시간이 걸린 거죠. 하지만 그분은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시간이 필요했어. 나는 내 속도로 갔고 그것이 나에게 맞는 방법이었어. 일곱 번째는 새로운 의미 찾기입니다. 상처와 미움의 경험에서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이것이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의 경험을 통해 성장했다고 말합니다. 그 고통이 그들을 더 강하게, 더 지혜롭게, 더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으로 만들었다고요. 예를 들어 배신을 경험한 사람이 나중에 진정한 우정의 가치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람이 나중에 다른 사람들을 더 공정하게 대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고통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일어난 일에서 어떤 의미를 찾아내는 것은 우리가 그 경험을 우리의 삶에 통합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이게 정말 가능할까? 나는 정말 미움을 놓을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드시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때때로 그런 의문이 듭니다. 미움을 완전히 없앤다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조금씩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을요. 매일 조금씩, 한 걸음씩 우리는 미움의 무게를 줄여갈 수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덜 미워할 수 있고,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결국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부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미움은 불을 들고 남을 태우려는 것이다. 그러나 결국 그 불에 타는 건 자기 자신이다.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미움이 나쁘다고 우리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자비로운 경고라는 겁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불필요하게 고통받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불을 내려놓으세요. 당신이 타는 것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미움을 내려놓는 것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미움의 불에 타면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자격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완벽하게 용서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모든 미움을 완전히 없애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는 여러분이 조금씩 자신의 속도로 그 무거운 짐을 줄여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미움보다는 평화를, 분노보다는 고요함을, 복수보다는 자유를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미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시 행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위해서는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바로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미움이 떠오를 때마다 깊게 숨을 쉬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루에 한 번 감사한 것을 떠올리는 것, 그것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됩니다. 자신에게 부드러운 말을 건네는 것, 괜찮아, 천천히 가도 돼, 이것만으로도 치유는 시작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미움을 느끼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인간이고, 인간은 때때로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미움을 붙잡고 있을지, 내려놓을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